윈스턴 처칠과 로스차일드의 관계.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과 1대 로스차일드 남자 너세니얼 로스차일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랜돌프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 1849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죽었고 영국의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죠. 그러니까 이제 45이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매독 때문이었죠. 매독. 뭐 청년 시절에 사창가를 방문했다, 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집에서 일하던 하녀와 관계를 하다가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45이란 나이에 죽게 되죠. 근데 이 랜돌프 처칠은 1대 로스차일드 남작이었던 너세니얼 메이어 로스차일드, 이 너세니얼 메이어 로스차일드랑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 사이였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출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이유는 1892년 남아프리카에서 금광을 탐사하는 원정대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였어요. 대출받은 액수는 4,000파운드였고 나중에 추가로 6,500파운드를 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빌린 돈으로 광산 회사인 드 비워스와 딥 레벨스에 투자했는데 이 투자는 이제 성공을 거둬서 랜돌프 처칠이 죽은 후 2달 뒤인 1895년 3월에 이 유산 상속인이 보유 지분을 팔았을 때 수익금이 이제 75,000파운드, 정확하게는 75,971파운드였는데 이 랜돌프 처칠이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 판매, 이걸 이제 로스차일드 은행을 통해서 이 지분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런던의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로스차일드 은행 장부에 이 액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유 지분 매각 후에 이 로스차일드 은행은 유언 집행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산 상속자들에게 2장의 수표를 보내는데 첫 번째 수표는 2,000파운드짜리 임시 수표였고 한 달 뒤인 1895년 4월에 이제 랜돌프 처칠이 지고 있던 부채 12,758파운드를 제하고 남은 52,237파운드를 보내요. 수표로. 이런 유산 상속 관련 작업을 로스차일드가 해줬을 만큼 랜돌프 처칠은 로스차일드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아까 뭐 먼저 언급했지만 로스차일드한테 빚도 이제 1만 파운드 이상 졌었고 이런 모든 내용은 인터내셔널 윈스턴 처칠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제 그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 죽은 지 4년 뒤, 그러니까 1899년에 윈스턴 처칠은 이제 종군 기자로 남아프리카로 가게 돼요. 보어 전쟁 취재하러.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1874년생이니까 이때 이제 25이었죠. 25살에 이제 보어 전쟁 취재하러 남아프리카로 가는데 이 처칠이 남아프리카로 갈 때 너세니얼 로스차일드가 처칠한테 여행 경비로 150파운드를 제공해요. 이제 1899년에 150파운드는 당시 이제 중산층 가정의 연간 수입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한국 돈으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이 정도 됐겠죠. 이런 돈을 이제 너세니얼 로스차일드가 윈스턴 처칠에게 줬고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다음에 처칠은 1901년 5월에 런던의 스타워드 홀름 로지에서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9달 뒤인 1902년 3월 5일에 마스터 메이슨으로 승급했고 뭐 윈스턴 처칠이 프리메이슨이란 사실은 뭐 제가 근거를 링크 안 걸어도 그냥 여러분이 뭐 영미권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윈스턴 처칠 프리메이슨 검색하면 쫙 나와요. 내용이. 뭐 처칠은 알려진 프리메이슨이고 이렇게 이제 27살에 프리메이슨에 가입했고 이거 말고도 그 처칠은 그 Ancient Order of Druid에도 가입했어요. 이 약자로 이제 AOD인데 뭐 한글로 번역하면 뭐 고대 드루이드 기사단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간단하게 드루이드 기사단이라고 할게요. 뭐 여기도 가입했는데 이 사진이 1908년 8월에 처칠이 이제 드루이드 기사단의 알비온 로지에 입회하는 모습이에요.
그 처칠이 드루이드 예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아시겠지만 드루이드는 켈트족의 토착 신앙의 사제 계급이었죠. 드루이드. 드루이드가 언급되는 가장 초창기 기록은 기원전 4세기 정도. 이 기원전 4세기 정도의 기록부터 드루이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기원전 50년 정도에 이제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에 꽤 길게 소개되죠. 드루이드에 대해서. 이 갈리아 원정기에서 카이사르는 드루이드에 대해서 켈트족의 가장 중요한 계급으로 갈리아, 브리타니아에서 예배, 희생제사, 점술 등을 담당하는 계급이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가 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걸렸고 순전히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승됐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는 문서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 그 밖에 뭐 드루이드는 인신제사를 했는데 도둑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주로 산제물로 바쳤고 잡혀있는 범죄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도 제물로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드루이드들이 커다란 버들고리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고 불태우는 식으로 산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 그림이 이제 1753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영업한 갈리아 원정기에 실린 거대한 허수아비 안에 사람을 넣고 불태우는 드루이드의 인신제사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드루이드는 켈트족의 오컬트 사제라고 보면 되는데 갈리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 프랑스, 브리타니아, 현재 영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뭐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건지 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처럼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못하게 되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근데 이제 처칠이 가입했던 그 드루이드 기사단 AOD는 1781년에 런던에서 결성된 고대 드루이드를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고 처칠이 여기에 가입한 후 얼마나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흥미롭죠. 처칠이 이제 뭐 프리메이슨, 드루이드 기사단 같은 오컬트 성격을 지닌 조직의 멤버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칠의 재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인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헨리 스트라코시라는 유대인 은행가예요. 이 헨리 스트라코시는 1871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처칠이 1874년생이니까 처칠보다 3살 위죠. 3살 위고, 이 10대 시절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20살이 되는 1891년에 런던에서 이제 은행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후 1895년에 남아프리카로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재정 고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20년에 남아프리카 통화 및 은행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의 설립에 대한 자문도 제공했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과 로스차일드라는 영상에서 소개한 일본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이 설립되는데 자문을 했고 큰 영향을 끼쳤던 로스차일드 사람 알렉산더 샨드, 이 알렉산더 샨드의 남아공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헨리 스트라코시가 그 알렉산더 샨드의 남아공 버전인 남아공의 중앙은행을 성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은행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1929년부터 1943년까지 이코노미스트지 회장직을 또 역임했어요. 이코노미스트 아시죠? 로스차일드가 소유한 시사경제 주간지. 이 주간지에 이제 29년부터 1943년까지 그 회장이었어요. 이 헨리 스트라코시가. 근데 그 재작년에 죽은 이블린 로스차일드, 이 이블린 로스차일드가 1972년부터 89년까지 이코노미스트의 회장이었죠. 헨리 스트라코시는 1929년부터 1943년까지 회장이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헨리 스트라코시 이 사람도 굉장히 핵심적인 로스차일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코노미스트 회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윈스턴 처칠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 윈스턴 처칠은 1938년에 그 뉴욕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때
18,000파운드의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칠이 이제 30년대에 그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그 38년에 월가가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18,000파운드의 이제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빠지는데 이때 이제 처칠을 구해준 사람이 헨리 스트라코시예요. 이때 이제 처칠은 굉장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했어요. 레버리지를 또 사용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잔고가 0이 된 게, 빵이 된 게 아니라 이 대출 기간에 엄청난 빚을 진 채로 이제 어떤 회복할 방법 없이 파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저택, 차텔 하우스의 매각까지 추진하는데 당시 이제 이 차텔 하우스, 처칠의 집, 이 집은 5개의 응접실, 19개의 침대와 탈의실, 8개의 욕실, 80에이커의 부지에 3개의 별장과 온수 및 투광 조명이 있는 수영장이 있는 이런 집으로 광고가 됐어요. 이제 매각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꽤나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집까지 팔았어야 되니까, 저택까지 팔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헨리 스트라코시가 처칠이 큰 손실을 입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3년 동안 인수하고 그것 이외에 상당한 관련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나서요. 헨리 스트라코시가. 그래서 처칠은 차텔 하우스의 매각을 철회하고 그러니까 처칠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서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헨리 스트라코시가 1943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남긴 유언장에서 처칠한테 2만 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겨요. 처칠한테. 근데 이제 처칠이 이 사람한테 도움받은 액수가 대략 2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빚진 게 2만 파운드인데 2만 파운드를 처칠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이렇게 유서에 씀으로써 이 빚이 그러니까 채무채권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게 된 거죠. 이렇게 윈스턴 처칠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랜돌프 처칠 때부터 로스차일드와 로스차일드 측근들을 통해서 상당히 큰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